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셨나요? 그 순간의 충격은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마치 발밑이 꺼져버린 듯 온 세상이 흔들리고 내가 살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가슴은 쿵하고 내려앉고 숨이 막히고 머리는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수백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했나? 지금 당장 따져야 하나? 집을 나가야 하나? 이혼해야 하나? 그냥 참아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쉴 새 없이 때리면서 차분한 판단을 내리기는커녕 내 마음조차 붙잡을 수 없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친한 친구에게 말하려다가도 혹시 내가 욕먹지 않을까?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입을 다물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말하기 쉽지 않죠. 말을 꺼내는 순간 내가 받게 될 시선이 두렵고 혹여 이 사실이 더 널리 퍼져버릴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해자들은 더 고립되고 결국 혼자서만 이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외로움과 수치심에 눌려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기도 해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만큼 외도를 알게 된 충격은 인간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자신을 탓하기 시작해요.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을 당했나? 내가 부족했나? 내가 더 잘했더라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저지른 선택이지 내가 부족해서 당한 벌이 아니에요. 지금 느끼는 그 분노와 절망감과 무가치함, 수치심 모두 너무나 정상적인 감정 반응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 폭발한 채로 즉각 행동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향해 당한 폭언을 퍼붓거나 상간자를 찾아가 따지거나 SNS에 사실을 올려버리고 싶은 충동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내가 법적으로 불리해지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참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고 상대는 오히려 아무 일도 없네? 그냥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대담해집니다. 그렇게 외도는 길어지고 피해자는 지쳐가요. 그러니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즉각적으로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내가 지켜야 할 것과 앞으로 선택해야 할 길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7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첫째, 감정을 즉시 폭발시키지 말 것. 외도를 알게 된 순간 사람은 누구나 무너집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배우자, 나와 함께 가정을 꾸려온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눈앞에 드러나면 가슴이 찢어지고 온몸이 떨리죠. 그때 가장 먼저 솟구치는 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이에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야 되겠다. 지금 당장 회사나 집으로 찾아가서 따져야 되겠다. 상간자를 만나서 똑같이 수치심을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충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순간 가장 위험한 건 바로 그 감정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 몇 초의 폭발적인 행동이 앞으로의 싸움 전체를 내가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분노에 못 이겨서 배우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문제는 외도가 아니라 폭력으로 바뀝니다. 당신도 폭력을 썼잖아 라는 말 한마디로 나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기록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분노를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오히려 나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겠죠. 또 다른 경우를 보자면 상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 꺼져라,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무너졌다 욕을 했어요. 더 심한 욕, 제가 여기서 담을 수 없는 더 심한 욕. 자, 내 입장에서는 분노 해소지만 그 사람은 곧바로 명예훼손, 모욕죄로 나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행동했는데 오히려 내가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첫 번째 함정이에요. 나는 피해자인데 왜 이렇게 불리해지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도의 잘못은 분명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있지만 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행동 하나가 문제의 초점을 바꿔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로 외도를 알게 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은 뭐냐면 배우자로 상간자도 아니라 바로 내 감정이에요. 이 말은 억지로 참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울고 싶으면 울고 혼자서라도 소리내 울고 분노가 치밀면 일기라도 그대로 쏟아내세요. 그 감정을 즉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차갑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감정이 막 치솟고 난리가 나는데 차분하게 머리를 차갑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장 행동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오히려 상황은 더 꼬이고 나는 더 불리해지고 나중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써야 될 힘을 잃어버린 게 되는 거 아닐까? 이 질문 던져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상담을 받으면 늘 드리는 조언이 있어요. 외도를 알게 된 첫날은 행동하지 말고 기록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화가 치밀어도 오늘 하루는 그냥 모든 걸 관찰하고 기록하는 데 집중하세요. 배우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증거는 무엇이었는지 이걸 차분히 기록해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내 편이 되는 무기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요. 내 감정을 다스리세요. 그게 바로 앞으로의 길고 힘든 싸움에서 나를 지켜낼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내가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화를 즉시 폭발시키는 대신에 오늘 일단 숨고르기를 먼저 하세요. 그 작은 절제가 내일과 모레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증거부터 확보하라.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예요. 자, 많은 분들이 충격에 휩싸이면 이런 생각부터 하세요. 아, 내가 직접 따지면 끝나는 거 아닌가? 배우자가 인정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핸드폰 보고 외도 사실 알게 돼가지고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즉시로 막 따지거나 핸드폰 부셔버리거나 그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현실은요. 법과 제도의 세계에서는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자, 내 말이 아무리 사실이어도 증거가 없잖아요?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증거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왜 증거가 필요하냐면 배우자가 처음엔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말을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런 일 없었다. 뭐 친구일 뿐이다. 네가 오해한 거다. 네가 그때 잘못 본 거다. 심지어는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요. 또 상관자 역시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발뺌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럴 때 내 손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오히려 나만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거예요. 따라서 외도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감정 분출이 아니라 증거 확보예요. 자, 어떤 증거가 인정될까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신저 기록이에요.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SNS 대화 캡처 다 됩니다. 근데 단순한 인사 정도가 아니라 외도 정황이 드러나는 내용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사진, 영상, 뭐 함께 있는 모습, 숙박업소 출입 장면, 여행 사진 이런 거. 반드시 불법 촬영이 아니어야 하고 합법적으로 얻은 증거여야만 해요. 그리고 통화 녹음, 배우자가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 우리나라는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경우 통화 녹음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금전 기록, 호텔 결제 내역, 선물 구매, 뭐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거 있잖아요. 외도 관계를 뒷받침하는 생활 패턴의 증거가 돼요. 그리고 블랙박스 CCTV, 함께 이동하거나 뭐 출입한 기록.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증거를 모을 때 주의할 점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불법 도청, 불법 촬영, 불법 위치기 추적기 등 사실 이런 것들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일단은 정도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 행위는 오히려 내가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즉 상대의 잘못을 밝히겠다는 명분으로 불법적으로 방법을 쓰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가해자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쓰더라도 몰래 써야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너무 성급하게 증거를 공개하거나 상대에게 들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증거를 찾았다고 바로 배우자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라고 따지면 그 순간부터 상대는 증거 인멸을 하거나 방어 논리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더 은밀해지기 시작하고요. 따라서 증거를 모을 때는요. 조용히, 보관을 안전하게, 활용은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모으는 게 좋을까요? 중요한 대화는 캡처하시고요. 원문 파일은 따로 저장하세요. 이메일, 클라우드, USB 등 안전한 장소에 또 복사해두세요. 자, 배우자의 인정 발언이 나오면 통화 녹음으로 남겨두세요. 금전 기록은 카드사, 은행 앱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해서 스크린샷으로 보관하세요. 자, 직접 모으기 어려운 경우는 사설 탐정이나 법적 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고려하세요. 자,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증거를 모은다는 것은 단순히 소송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지 뭐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회복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객관적인 사실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돼요. 아,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느낀 게 아니구나. 이 확신이 있어야지만 피해자가 흔들리지 않고 다음 단계를 밟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도를 알게 됐을 때는요. 꼭 해야 될 게 바로 증거 확보예요. 증거는 나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진실을 밝히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화를 터뜨리는 대신에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세요. 이게 가장 현명한 대응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배우자의 태도를 살피는 거예요. 자, 외도를 알게 된 뒤에 반드시 해야 될 세 번째는 배우자의 태도를 면밀히 살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지 핵심 단서가 바로 배우자의 태도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자, 뭘 봐야 되느냐. 첫 번째 태도는 진심 어린 인정과 사과예요.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눈빛과 태도에서 내가 정말 잘못됐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이 느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사과는커녕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한다? 뭐 그냥 친구였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뭐 한 번뿐이었는데 왜 이래, 왜 난리야, 네가 왜 문제를 크게 만들어, 뭐 이런 식의 태도라면 아직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겠죠. 그런 경우 회복 가능성이 낮아요. 자,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상간자의 관계 단절 의지예요. 배우자가 상간자의 관계를 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 연락처를 지우는가, 이게 첫 번째고, SNS 메신저를 차단했는가, 직장 모임에서 접촉을 피하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퇴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번호를 바꾸고 모든 연락망을 리스트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뭐냐면 바로 회복 의지의 신호예요. 반대로 겉으로는 끝났다고 하면서도 몰래 연락을 지속하면은 그건 가정을 지킬 마음이 없는 태도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봐야 돼요. 외도가 드러난 이후에 배우자가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시 다하려는 노력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가정경제에 성실히 기여하는가, 자녀에게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가, 가정 내 대화와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이런 책임감 있는 행동이 없다면 단순히 말로만 잘못했다는 건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는 투명성이에요. 외도 후 회복을 원하는 배우자는 자신의 생활을 반드시 투명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핸드폰을 감추지 않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보여주는가, 뭐 약속 시간을 지키고 동선을 숨기지 않는가, 먼저 보고하는가, 경제적 지출을 투명하게 공유하는가, 이런 태도가 없다면 불신은 회복될 수 없죠. 다섯 번째는 함께 노력하는 의지예요. 외도 문제는 배우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부부와 함께 노력해야 극복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상담을 함께 받자고 제안하는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작은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가, 대화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의지가 없다면 피해자가 혼자만 애쓰는 구조가 되고 말아요. 그럼 왜 이런 태도를 살펴야 될까요? 외도를 알게 된 뒤에는 분노와 상처 때문에 당장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 강하게 들어요. 이게 첫 번째로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혹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겨요. 자, 이 두 감정 사이에서 흔들릴 때 우리를 도와줄 건 무엇일까요? 바로 배우자의 태도예요.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참고 버텨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반성과 단절 의지, 책임감을 보이면 아직 회복 가능성이 있고요, 이혼하지 말라고 제가 권유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은 외도를 알게 된 후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배우자의 태도를 세심하게 살피는 거예요. 뭐 사과의 진정성, 상간자의 관계 단절 의지, 가정에 대한 책임감, 생활의 투명성, 함께 노력하려고 하는 그 태도,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판단 기준을 세울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상간자와의 직접 충돌하지 말 것. 외도를 알게 된 직후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저 사람을 당장 찾아가야 되겠다, 내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을 내가 반드시 직접 혼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죠. 상간자 얼굴을 보면서 따지고 울분을 쏟아내고 내 감정을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올라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뭐 사랑하는 사람 빼앗겼는데 그 상실감과 수치감과 그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간자와 직접 충돌하는 그 순간부터 상황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불리해집니다. 내가 분명히 피해자인데 충돌 이후에는 세상이 나를 가해자로 보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제 사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내분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에 남편 직장 근처에서 상간자를 기다렸다가 막 소리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대요. 다 핸드폰으로 찍혔고요. 그 장면이 또 주변인들에게 목격되었대요. 상간자가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외도의 피해자였던 그 아내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더 억울한 건 외도 사실을 아무리 말해도 그건 별개의 문제고 당신이 욕설한 건 처벌사안입니다라는 답변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한 남편이 상간자를 찾아가가지고 주먹으로 얼굴 치고 막 몸싸움이 일어났대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고 결국 폭행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때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폭력으로 대응한 건 별개의 범죄다. 결국 피해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 오히려 외도 문제를 법적으로 제대로 다투지 못한 자기 방어에만 급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간자와 직접 충돌하는 순간 내 입장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외도는 분명히 그들의 잘못인데 내가 감정이 휘둘려서 순간적으로 행동하면 법은 나를 더 이상 피해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면 오히려 그들에게 경고를 주는 꼴이 됩니다. 아, 이제 들켰네? 증거를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카톡을 지우고 사진을 삭제하고 주변 사람들과 알리바이를 짜기 시작합니다. 즉 내가 성급하게 움직인 탓에 가장 중요한 증거를 스스로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상처예요. 직접 상간자를 마주하는 순간 오히려 내가 통쾌하게 복수할 것 같죠? 아닙니다. 나는 그 얼굴과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게 돼요. 분노로 가득 찬 그 눈빛, 오히려 그 뻔뻔한 그 태도, 그 장면 하나가 내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면서 앞으로 회복을 하든 이혼을 하든 내 삶 전체에서 더 큰 짐으로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보고 따지며 후련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후련함보다 더 큰 상처와 후회가 찾아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간자와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을 하지 말고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뤄야 합니다. 상간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내가 직접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하게 하시면 돼요. 변호사를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로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외도를 알게 된 피해자가 가장 하고 싶은 충동 중 하나가 상간자를 당장 찾아가서 따지는 건데요. 근데 그거는 순간의 감정과 그 해소일 뿐이에요. 결국 나를 더 불리하게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순간의 해소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고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충돌하지 마시고 감정을 다시 눌러 담으세요. 그리고 머리가 차갑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와 상의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 이 길이야말로 피해자인 내가 불리해지지 않고 오히려 주도권을 쥐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다섯째, 전문가, 상담 또는 법률 자문받기. 외도를 알게 된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변호사나 상담사에게 꺼낸다는 게 너무 창피하다. 내가 그냥 혼자 참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끝까지 혼자서 끙끙 앓으며 버티다가 결국에는 더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도라는 문제는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워요.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만 고민하다가 보면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해야겠다는 충동, 증거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냥 따지면 끝이지라는 성급한 그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버티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전문가 상담과 법률 자문이에요. 우선 심리 상담부터 말씀드릴게요. 외도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단순히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의미가 뭔지, 존재 자체가 흔들립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무가치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심지어 살아서 뭐하나 하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죠.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외도 직후에 자살 충동을 경험합니다. 이런 상태는 혼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죠. 심리 상담은 단순히 위로를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이 감정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줍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구나. 이 사실만 알게 돼도 숨이 트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이게 있어야만이 이후에 회복이든 이혼이든 어떤 길을 선택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이 너무나 감정을 잡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법률 자문이에요. 피해자분들 중에는 내가 직접 증거만 모으면 되지 않나? 변호사까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법의 세계에서는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료가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건지, 혹시 불법적으로 수집해서 오히려 내가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건 아닌지, 이거 혼자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면 이 증거를 쓸 수 있다, 이건 위험하다가 명확해집니다.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정리가 돼요. 상한소송을 먼저 할지, 이혼소송을 바로 시작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배우자의 태도를 지켜본 뒤 움직일지, 이런 결정은 감정적으로 하면 반드시 후회가 남거든요. 반드시 전문 상담가나 변호사와 상담하면 내 상황에 맞는 가장 현명한 길이 무엇인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이 부담된다, 내가 변호사까지 써야 하나 하고 망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초기에 정확하게 상담을 받는 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 돼요. 잘못된 증거를 모으다가 법적으로 불리해지고 불필요한 소송을 하느라 면허를 허비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한 번 자문을 받아서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심리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끌어안고 무너지는 대신 전문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 순간부터 내 삶은 조금씩 회복의 방향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상담과 자문은 이혼을 결심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회복하고 싶을 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회복을 원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법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준비해야 회복까지 해서 불이익받지 않는지, 어떤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가가 도와줄 수 있어요. 즉 상담과 자문은 이혼이든 회복이든 어떤 길을 선택하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안전장치예요. 외도를 알게 된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는 더 깊어지고 상대는 더 대담해집니다. 지금 당장은 수치스럽고 두렵더라도 전문가의 손을 잡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을 지키는 길이에요.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다섯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혼자 끙끙 앓으며 무너지는 대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심리 상담은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법률 자문은 내 권리를 지켜줍니다. 정신과 상담은 약을 복용하면서 내 감정을 지켜주죠. 이 두세 가지가 함께 할 때 나는 피해자에게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혼자 끌어안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손을 잡으세요. 그 손이 결국 당신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줄 거예요. 여섯째, 자녀를 지키는 것에 집중하기. 부모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도 아이들 앞에서는 그 감정을 그대로 폭발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싸움 장면을 평생 기억합니다. 큰 소리로 욕하는 모습, 서로를 원망하는 대화, 울부짖는 장면, 이런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내가 아이 앞에서조차 조심해야 하지. 이런 분노가 당연히 올라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냥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그들이 흡수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중 한쪽이라도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아이에게 외도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 피해야 됩니다. 아빠가 나쁜 짓을 했다, 엄마가 집을 망쳤다, 이런 말은 아이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짐이 돼요. 아이는 어느 쪽이든 부모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죄책감으로 변해버리면 아이는 자기 정체성까지 혼란을 겪겠죠. 둘째는 아이 앞에서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에요. 힘들고 울고 싶을 땐 아이가 없는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아직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아이의 일상을 지켜줘야 돼요. 학원, 학교, 친구 관계, 이런 부분이 외도의 여파로 흔들리지 않게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의 갈등 때문에 아이가 일상에서 소외되면 아이는 2배로 상처받아요. 네 번째는 아이와 대화해야 돼요. 외도의 사실을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가 불안해할 때 엄마 아빠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너는 사랑받고 있어. 너 때문이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아졌다는 것을 자주 말해줘야 됩니다. 아이는 내 탓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이 생각을 끊어주는 게 부모 역할이에요. 결국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내 감정보다 먼저 아이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배우자에게 배신당했지만 아이는 부모 모두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아이는 그 사랑이 죄책감과 혼란으로 바뀌어요. 외도의 상처는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시간이 흘러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선택도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아이의 상처는 한 번 남잖아요. 평생 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아이 앞에서만큼은 감정을 눌러야 되겠죠. 자,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6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를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감정보다 내 분노보다 아이의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이자 사랑이에요. 자, 7번째. 내 마음의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하기. 외도를 알게 된 뒤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의 선택지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누구나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죠. 배신감, 분노, 절망, 수치심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머릿속에 하얘지고 동시에 수십 가지 생각이 들죠. 지금 당장 이혼해야 되나? 아이들 때문이라도 참고 살아야 되나? 혹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들락거리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하루하루 전쟁처럼 흘러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무리 요동쳐도 결국 내가 내려야 할 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도 상담가도 대신할 수 없어요. 결국 내 인생이고 내 가정이고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차분하게 내 마음의 선택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첫째를 보면 나는 정말로 배우자를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이 질문부터 먼저 던져야 됩니다. 한 번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신뢰가 무너졌으니까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는 정답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우자가 보여주는 태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의 사과와 단절 의지, 책임감 있는 그 행동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변명과 회피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태도를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선을 넘었다고 느끼는지 정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길이 나을까요? 이혼을 선택하는 게 아이들에게 상처일 수도 있고 오히려 계속 싸우는 과정에서 자라야 하는 게 더 큰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아이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지 고민해야 돼요. 네 번째는 나 스스로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가요? 내가 다시 회복할 힘이 있는지 아니면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를 더 무너뜨리는 길인지 내 한계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끝까지 돌아보지 않으면 결국 아무 선택도 제대로 지켜낼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미래의 그림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그림 속에서 내가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혼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인지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 상상이 내 선택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처음에는 모르겠다, 너무 복잡하다고 느꼈던 게 조금씩 갈립니다. 아, 난 이쪽으로 가야겠다는 감각이 생겨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은 절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감정이 폭발해서 당장 결정해야 될 것 같죠. 뭐 이혼하자, 막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차분히 증거를 모으시고 배우자의 태도를 지켜보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아이의 상황을 살펴본 뒤에 해도 늦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내리는 결정이 더 단단하고 후회가 적습니다. 자,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건 결국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린 충동적 결정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상황을 냉정히 분석한 뒤 내리는 그 선택. 그 선택이야말로 나와 내 아이, 내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론 내리지 말고 차분히 마음을 정리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지켜야 할 건 뭔지,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인지 그 답을 찾는 과정이 결국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7가지를 하나하나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을 즉시 폭발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증거를 차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점. 세 번째는 배우자의 태도를 살펴야 한다는 것. 네 번째, 상간자와 직접 충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다섯 번째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 상담과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것. 여섯 번째는 무엇보다 자녀를 지키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마음의 선택지를 차분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말은 다 맞는데 나한테는 너무 어렵다. 지금 나는 숨쉬기도 힘든데 무슨 증거고 무슨 상담이고 무슨 선택이냐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순간은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죠.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흔들립니다. 눈만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오르고 밥도 안 넘어가고 몸과 마음이 무너지죠. 근데 꼭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분노와 수치심, 절망은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외도는 분명히 크나큰 상처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건 아니에요. 이 사건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외도라는 사건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나와 가정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는 너무 약하다, 나는 끝났다, 이제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여기까지 버텨왔어요. 포기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영상 찾아보지도 않았겠죠. 지금 당신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으로 내디는 중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를 한 번 더 보시고 이걸 다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그냥 감정을 누르는 것 하나만, 내일은 작은 증거 하나만 정리해보는 것, 그 다음 날은 전문가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것, 이렇게 천천히 나가셔도 돼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외도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진심으로 회복을 원한다면 다시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설령 이혼이라는 길을 간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새로운 삶을 당당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고 내 마음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분노와 절망 속에서 오늘 나눈 7가지를 하나하나 붙잡고 가신다면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지금은 어둡고 막막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빛은 찾아와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어요.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다시 이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고요.
당신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일은 또 오고 새로운 길은 또 열립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은 무너진 마음속에서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다 보면 가정은 회복될 수 있고 내 삶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에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성숙해진 내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